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2022학년도 수학 영역 8번 문항에 대한 분석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항 같은 경우에는 풀이 방법이 총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정적분을 활용해서 풀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 기울인 이차함수의 개념으로 중점을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을 분석을 좀 해드릴까 고민을 했었거든요. 만약 정적분으로 풀이를 갈 것 같으면 미적분 기본 정리와 정적분 기본 정리를 좀 소개해 드리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건 아주 제가 만든 영상 중에서는 굉장히 괜찮게 잘 나온 영상이라서 좀 추천드리는 영상입니다. 요거를 좀 소개해 드리든지, 아니면 6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공식을 유도를 하든지, 아니면 고1 때 배웠던 유리근의 후보 정리 증명을 한번 소개를 해 드릴까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기울인 이차함수의 개념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차함수 위의 한 점에서 접선을 작도를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제 작품 중에 하나가 또 나왔습니다. 이차함수 위에서 제가 원 위에서의 한 점에서의 접선을 작도를 할 수 있었는데, 이차함수는 유클리드 방법으로는 접선이 작도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문제를 분석을 하면서 그 방법을 지금 발견을 좀 해서 이쪽으로 소개를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사실 영상을 찾아보면 다 나올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제 영상도 찾아보면 나오시기 때문에 요거를 한번 소개를 드릴까 하고요. 그러면 이 작도를 하게 된 배경은 기울인 이차함수 이 8번 형태의 문제를 분석하는 과정 속에서 평행선의 정의와 중점 연결 정리, 그 다음에 덧셈 뺄셈에 대한 함수, 근과 계수와의 관계, 그리고 롤의 정리 아이디어, 그 다음에 평행값 정리 아이디어, 그 다음 기울기가 같으면 평행선이다, 평행선이면 기울기가 같다, 뭐 이런 거 있죠. 카바렐리의 원리,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원리들이 지금 들어가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뭐 고등학교 2학년 아니 1학년 학평 30번이나 29번에 보면은 이런 형태가 요새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수능에서도 이런 기울인 형태를 지금 여기서 암묵적으로 질문하고 있죠.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풀이가 아무래도 길어질 거고요. 이쪽의 개념을 좀 안다면 빠른 풀이가 가능할 걸로 보이고, 그래서 이쪽을 조금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블랭크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왔고요. 일단 제일 첫 번째로 제가 주제를 정할 것은 이차함수 B의 한 점에서의 접선의 작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바로 멈춰두고 한번 먼저 고민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 방법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현재 지오지브라로 실험을 했을 때는, 그리고 증명을 했고 지오지브라로 실험했을 때는 맞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가 문제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차함수에다가 이렇게 그 평행한 직선을 하나 작도를 했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이차함수는 이 중점을 가질 때 최대 높이를 갖고, 그다음에 이렇게 부드럽게 꺾여 있는, 실제로 포물선으로 정의하게 되면 준선이라는 개념 때문에 이런 직선이 하나 작도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 직선을 제가 이제 그 포물선의 정의에서 하나 채택을 해서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작도를 하셔야 될 내용은 뭐냐면, 요 포물선, 그러니까 이차함수 위에 임의의 점, 뭐 이런 점을 하나 갖고 올까요? 이런 임의의 점 위에서 이 접선을 한번 작도해 보시라는 겁니다. 저랑 생각 일치하는지 좀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멈춰두고 한번 지금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하세요. 네, 그러면 이제 한번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고민해 보셨으리라 보고, 일단 리스 논문을 찾아본 결과로 요 작도법은 현재까지는 지금 잘 나와 있지는 않는 것 같고,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일 처음에 음, 일단 외부점에서 이 직선으로 수선을 작도할 수 있죠. 그래서 일단 수선을 먼저 작도를 하겠습니다. 이게 스텝 1입니다. 이렇게 수선을 작도했어요. 그러면 수직 표시하고 여기에 번호 1번을 매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스텝은 여기 교점이 생기면 이 교점과 이 수선의 발을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하나 작도할 수 있죠. 다시 말하면 이 보라색깔 두 칸 길이와 이 점으로부터 두 칸 길이가 되는 점을 취하는 것은 가능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원을 그냥 이 중심으로 해서 쫙 그려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점을 취하는 것을 제가 2번이라고 택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 점에서 이 기존의 우리 준선에서부터 수선을 위로 올려 긋는 수선을 작도합니다. 방금 파란 색깔은 내려 긋는 수선을 작도했고요. 이번에는 올려 긋는 수선을 작도합니다. 즉, 이렇게 올려 긋는 수선을 작도를 3번, 세 번째 스텝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교점이 또 생기겠죠? 그럼 이 교점과 이 보라색깔 교점을 그냥 연결하는 것을 4번 작도라고 하겠습니다. 네, 했습니다. 예, 뭐 공준 1 썼죠. 두 점을 잇는 직선은 연장할 수 있다. 뭐 이걸 쓴 거예요. 바꿔서. 네, 4번 썼고 3번은 위치를 좀 바꿨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핑크 색깔, 이 직선 지금 두 점을 이은 이 직선하고 지금 우리가 그 접선을 긋고 싶은 이 빨간 색깔 있죠? 이 녀석은 이 직선이 외부에 있는 점이니까 평행선을 작도할 수 있습니다. 오공준에 의해서. 그래서 평행선을 이제 작도를 해버리면 얘가 아마 접선이 될 거라는 게 제 주장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제 이 4번하고 평행한 이 점에서 이 접선을, 아니, 그러니까 그 평행선을 작도를 해버리면, 예? 그래서 평행선을 작도해버리면 이 5번, 이 다섯 번째가 바로 우리가 찾는 접선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이 수능 문제랑 무슨 관련이 있느냐 하겠지만 꽤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하면 접선을 작도를 할 수 있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예, 그 이유를 이제 그냥 기하학적인 방법으로 설명드리면 접선이라는 게 한 점에서 만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한 점에서 만나지 않는다라고 가정해서 기록법에 모순이 나온 걸 한번 보여보면 이 5번이 두 점에서 만난다면 이렇게 빨간 색깔로 한 점이 더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상황을 한번 가설로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증명해 보죠. 기록법으로 위에 다섯 번째 5번, 요 빨간색 가선이죠. 그래서 빨간색 썼고, 작도가 만약 접선이 아니라면,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다, 그죠? 두 점에서 만나면, 얘가 좀 왜곡이 돼 있지만, 평행선인 탓에, 지금, 이 점에서 요 교점까지의 거리랑, 그죠? 파란 색깔. 좀 다시 색깔. 그러니까, 평행선이고, 이 빨간 색깔 점에서 여기까지 보라 색깔 요까지 거리랑 이 점에서 그대로 수선을 내렸을 때 생기는 교점하고 이 거리, 즉 수선을 그냥 내렸을 때요. 이게 선이 하나 생기겠죠. 요 거리가 어때요?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평행사변형이기 때문이죠. 이게 보라색 이 선도 수선이고 이 선도 수선이니까 동의가 같아서 평행선이고, 이 빨간 색깔과 이 핑크 색깔도 지금 이미 기류법 가정 때문에 평행선이라 했으니 평행사변형이고, 평행사변형에서는 이 보라 색깔 길이는 어떻게 돼 있는지 우리 중학도형에서 배웠냐면 길이가 같다라고 배웠죠. 동그라미로. 맞아요. 자, 그리고 지금 이 파란 색깔 이 중점을 잡아가지고 1대1로 내분해서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그 유클리드 기하에서 이 검은 색깔에서 이 핑크 색깔 뺀 거랑 이 검은 색깔에서 이 초록 색깔 점을 뺀 거는 0으로서 길이가 똑같죠. 그러니까 그대로 이걸 그대로 이 길이만큼 그대로 옮겨주면 요 길이만큼 그대로 옮겨주면 얘가 포물선이 된단 말이죠. 자, 여기 오른쪽에 써놨는데 검정 색깔 2차에다가 핑크 색깔 이 부분인 1차를 빼봤자 개수는 변화하지 않는, 지금 새로 그릴 거예요. 초록 색깔 2차 함수가 될 거고, 그러면 얘가 1대1로 지금 내분을 시켰고 이 부분이 보라 색깔 동그라미니까 보라 색깔 동그라미를 높이로 하는, 그리고 양 끝점은 검은색에서 핑크색, 이 부분도 검은색에서 핑크색 뺐으니까 똑같은 높이가 되는 이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2차 함수가 초록색으로 나올 거라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요.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한번 그리고 올게요. 자, 이런 식으로 초록색깔 2차 함수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라인에 대해서도 똑같이 똑같은 길이만큼의 이 동그라미의 보라색깔 길이가 나와야 되는데, 뭐 포물선이든 이차 함수든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을 수는 없죠. 왜냐면 꼭지점에서가 최대 높이니까 이 길이는 지금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평행사변형 때문에 길이가 똑같아야 되는데. 그래서 모순이고, 게다가 이 지금 검은 색깔이 더 긴 부분도 있어요. 이런 부분 보면. 그냥 동그라미 두 개로 할까요? 이런 부분은 더더욱 또 생기지가 않죠. 이 라인 따보면 얘가 지금 더 높게 올라가는 부분에서 초록 색깔이 찍혀야 되는데, 뭐 이런데 지금 안 찍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봐도 모순이고, 아니면 이 지금 이게 이제 2차고 1차고 2차고 뭐 이런 개념이 좀 헷갈리면, 어쨌든 이 부분은 그대로 내린 부분은 분명히 2차 함수의 성질, 그러니까 성질 때문에 꼭지점이 맞긴 맞습니다. 1대1이라서. 지금 보라색으로, 그죠?
1대1이잖아요. 이 부분하고 그렇게 되도록 우리 작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이 생기는 거는 말이 안 되죠. 이게 그대로 내렸을 때. 그대로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음, 증명은 일단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겠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실험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작도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오지브라로 한번 체킹을 해봅시다. 알겠죠? 가지고 올게요. 자, 대수식으로는 다시 증명할 거고 일단 지오지브라로 잠깐 체킹을 하고 가겠습니다. 자, 클래식 들고 왔고 기본적인 골, 이런 아까 그 골을 줬고 점을 하나 이렇게 임의로 찍도록 하겠습니다. 임의점입니다, 진짜. 그래서 수선을 그대로 내릴게요. 이 점과 이 X축에 해당되는 수선을 딱 내립니다. 그러면 교점이 생길 거니까 우리가 교점을 찍도록 하죠. 이렇게 하나랑 이렇게 하나요. 됐죠? 그럼 이 선 중심으로 하는 원을 그릴 수 있잖아요. 중심이 있고 한 점이 지난 원으로 C 반지름을 취하는 이 점을 교점으로 다시 취하겠습니다. 그럼 길이 네. 그러면 이제 이 길이가 똑같은 녀석 잡은 거고 아까 작도법에 의해서 이에서 이제 올려긋는 작도를 수직선을 긋도록 하죠. 즉 이 점에서 x축과 수직이 되도록 작도를 합니다. 네. 작도됐죠? 그러면 이 교점이 또 생길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찾는 이 교점과 이 D 그러니까 D랑 F를 잇는 그냥 유클리드에서 쓰는 직선을 씁니다. 이렇게. 괜찮죠? 좀 확대를 할게요. 헷갈리시니까.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주장하는 이 DF랑 A점을 지나는 평행선을 작도를 합니다. 평행선도 작도를 해줄 수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 선과 A를 잇는 평행선을 딱 작도를 하는 순간 얘가 접선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접선인지 아닌지 조금 애매하다 하면 우리 교점이 어떻게 되는지 따져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방금 우리가 구한 요 녀석이랑 초록 색깔인 2차 함수의 교점을 찾아보면 유일하거든요. G라는 거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게 접점이 맞고 접선이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한 번 더 교점을 체킹해보면 만약 두 개였으면 두 개가 찍힐 거 아니에요? 근데 한 개밖에 없다는 걸 봐서 이 작도법은 옳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작도법이 정말로 계속 이제 유지를 하는지 볼 것 같으면 G를 동적으로 이동시켜 보면 되거든요. 근데 이동시켜 봐도 지금 평행선이 유지되면서 저기 다 평행하죠. 지금 뭐 시각적으로는 평행선이 아닌 것처럼 보여도 평행선이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G를 이동하더라도 이 작도법에 의하면 계속한 접선을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거죠. 굳이 대수식으로 처리하지 않더라도 보물선 그러니까 2차 함수 위에 접선은 작도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될 것 같고요. 됐죠? 계속해서 그럼 대수적으로 한번 처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수적 증명 가겠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fx를 이제 검은 색깔, 이 검은 색깔 이차 함수를 fx를 최고차항 계수 a라고 하고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하죠. 괜찮죠? 그 다음에 이 핑크 색깔, 우리가 그렇게 작도했던 이 핑크 색깔을 이름하여 기울기 m인 직선이라고 하겠습니다. 기울기 m인 직선요. 기울기가 m인 네, 요 직선이고 gx를 mx 플러스 n이라고 하겠습니다. 기울기가 m인 것이죠. 그럼 이 검은 색깔에서 빨간 색깔을 대수적으로 뺀다는 의미는 아까 전에 우리가 실험을 했지만 그 높이를 유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에서 이 점 빼면 당연히 0이고 이 점에서 이 점 빼면 0이고 그다음에 요 라인에서 요 길이 그다음에 요 라인에서 이 길이를 이렇게 보존을 한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같은 의미로 아까 검정 색깔 2차 함수에서 핑크 색깔 1차 함수 빼면 초록 색깔인 이런 형태의 2차 함수가 기울어진 꼴이 눕혀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형태로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를 라인을 그대로 따서 한번 우리가 대충 추측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결하게 되면 이 부분이 0입니다. 0. 왜냐면 검은색 빼기 핑크색은 어차피 0이니까요. 그리고 이 초록 색깔 이 크기에 맞게끔 딱 이 근을 우리가 알파라고 하고 이 근을 베타라고 하게 되면 이 파란 색깔이 연장된 부분은
당연히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입니다. 그죠? 즉, 대수적으로 빼도 요 라인에서 쭉 따라오면 요 크기, 색깔이 바뀌었네. 그렇죠? 요 크기 되고, 요 라인 그대로 다가가면 이 정도 크기고, 그 다음에 요때, 지금 이게 아직 평행이라고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그렇게 작도만 했을 뿐이지. 그래서 이 길이가 되는 만큼을 그대로 갖고 오면 이렇게 되는, 그리고 점점점 이 길이로 또 줄어드는, 그 다음에 요때는 이렇게 되고, 마침내 검은색에서 핑크색 빼면 0이죠. 그래서 얘를 그대로 이렇게 연결해주는 이런 포물선이 돼야만 하죠. 그건 대수식으로 한 번 더 2차에서 1차 뺀 식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려주면 네, 됐죠? 그러면 이제 이게 중점인 탓에 정확하게 우리가 그렇게 작도했으니까 이 부분의 점은 분명히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입니다. 그죠? 여기까지는 충분히 따라오실 거고. 자, 그래서 라인만 같이 이제 이렇게 기울인 것 뿐이거든요. 그럼 이 초록 색깔 2차 함수를 실제로 써보면 이 fx에서 gx를 대수적으로 순서대로 빼주면 되잖아요. 지금 오른쪽에 설명했다시피. 그래서 이 초록 색깔을 우리가 뭐 예를 들면 hx라고 표현을 한다면 이 hx는 어떻게 되냐면 2차는 영향을 안 주죠. 최고차원 계수도. 더하기 b-m의 x 더하기 c-n 이렇게 되는 것이죠. 맞아요? 그래서 이 hx가 지금 이 초록색깔 그래프거든요. 예. 그러면 얘의 근이 알파랑 베타란 소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근이 있을 때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쓸 수 있다. 그죠?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어떻게 되죠? hx에서 a분의 마이너스 달고 m 마이너스 b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b 마이너스 m이니까 순서 바꿔서 m 마이너스 b라고 쓰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밝혔고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어떻게 되냐면 써보면 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목표는 뭐냐면 이 파란 색깔 라인을 그대로 따라가면 지금 이 형태에서 봐도 당연히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입니다. 이 파란 색깔 점이 그죠? x좌표가 똑같잖아요, 라인이. 그래서 그 검은 색깔인 이 빨간색 점은 x좌표가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접선의 기울기가 실제로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접선의 기울기가 이 핑크 색깔인 기울기인 m이랑 같아 버리면 우리가 고1 때 배웠던 기울기가 같으면 평행하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평행선이 돼 버리고 그래서 이 점은 지금 접선이라는 게 바로 또 밝혀지죠. 같은 의미로.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f 프라임 x를 먼저 일단 구해 보겠습니다.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요. 자, f 프라임 x는 이차 함수니까 2ax 플러스 b가 되겠죠. 자, 그래서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 이 파란 색깔 점인 f 프라임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를 구하게 되면 이 빨간 색깔의 기울기 맞죠? 그래서 빨간색으로 써버리면 네, 여기 왼쪽에 쓸게요. 그냥 f 프라임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자, 집어넣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2a였죠? 2a에 파란 색깔인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b가 되는 것이고 근데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는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2a분의 m-b라 했거든요. 그래서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를 2a분의 m-b로 바꿔도 됩니다. 그죠? 네, 썼어요. 얘가 스타죠. 우리가 근과 계수와의 관계 때문에. 그래서 스타를 사용했고 자, 그러면 보세요. 2a, 2a가 날아가고 마비, 불비가 되니까 결국 뭐가 되냐면 얘가 m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빨간 색깔 접선의 기울기는 m이 된다는 사실인데 지금 애초에 우리가 정한 gx에 대한 형태는 mx 더하기 n이었으니까 이 지금 핑크 색깔 기울기도 지금 m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기울기가 mm으로 같으면 고1 때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그 평행이다라고 익혔었거든요. 따라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얘가 평행선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아까 전처럼 그 이 핑크색의 외부의 점에서 평행선을 끄면 얘가 접선이다
보인 거랑 똑같은 거가 되는 거 맞죠? 접선의 기울기 구했더니 평행선이 됐으니까 마찬가지로 똑같은 이야기가 되는 거니까 증명이 이제 완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수적으로 봐도 얘는 증명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증명은 이제 되었고요. 이제 이렇게 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가 있고, 얘가 이차함수가 기울인 꼴일 때는 어떻게 이제 형태를 바라봐야 되는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이렇게 꺾여 있는 이런 이차함수도 얘를 눕혀버리면 이렇게 되는 건 이제 우리가 마치 롤의 정리 아이디어랑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평균값 정리 증명할 때, 지난 시간에 평정 증명할 때 롤의 정리 아이디어를 갖고 왔단 말이죠. 롤의 정리 형태랑 평균값 정리 아이디어랑 형태가 지금 굉장히 닮아 있잖아요. 그래서 증명 과정 우리가 공부할 때 이런 개념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게, 지금 왼쪽에 있는 이 영역 부분, 만약 예를 들어 그럼 이 영역의 넓이는 실제로 이 파란색, 이 초록 색깔 높이랑 얘랑 똑같기 때문에 이 영역 넓이랑 똑같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또 요 부분에 있는 영역의 넓이는 이 영역의 넓이랑 같다는 걸 알 수 있죠, 말하자면. 그 다음에 언제 길이가 제일 기냐를 따져보면 평행선인 탓에 요때의 길이가 제일 맥스죠. 맞아요. 나머지는 평행선의 길이가 다 똑같아야 되는데, 같은 라인, 평행사 변형 때문에. 초록 색깔이 가면 갈수록 작아지고, 이쪽은 가면 갈수록 작아지니까, 심지어 0까지 되니까, 요때 중점일 때만이 맥스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때는 빨간 색깔 이 길이랑 또 똑같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우리 여러 가지 사실들을 밝힐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영역의 넓이도 이제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어, 이 보라 색깔, 요 부분 넓이를 한번 봐줄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 보라 색깔인 요영역 너비를 우리가 구하고 싶다 하면, 우리가 어떻게 돌려서 볼 수가 있냐면, 이 녀석에서 그대로 접선을 그어서, 왜냐면 높이가 지금 실제로 그렇게 대수적으로 보이니까 이 영역 넓이랑 똑같다는 것도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것도 가능하고, 뭐 여러 가지 지금 해석들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뭐 실제로 그럼 또 질문을 바꿔서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냐 물어보면 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뭐 그런 것도 알 수 있고. 그래서 적절하게 기울인 것밖에 없다. 그 다음에 또 중점 연결 정리도 가능하죠. 왜냐면 이게 평행선이고, 얘가 90도 90도 동의관에서 평행선이고, 이 점이 정각으로 같을 거니까, 또 중점 연결 정리에 의하면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똑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거는 또 필요하다면 쓸 수도 있는 것이고, 대한 이 세 칸짜리 길이는 같다고,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성질들을 지금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2차 함수하고 1차 함수와의 관계에서 고1에서 29번, 30번에 되게 많이 출제되는 주제, 격자점 뭐 몇 개냐 이런 거 묻기도 하고,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의 관계, 1차 방정식의 관계로 많이 이제 질문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울인 꼴을. 그래서 이것은 이제 덧셈 함수랑도 좀 관련이 있고, 카바렐리의 원리랑도 관련이 있거든요. 이건 잠깐 소개만 좀 해드리면, 참고만, 평행선이 있을 때 길이가 똑같은 이런 정사각형, 직사각형 이렇게 보나, 아니면 우리가 알다시피 평행사변형 있죠. 이렇게 길이가 똑같으면 넓이 똑같죠. 이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죠?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고,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고, 자를 때마다 길이가 다 똑같은 거죠. 아까 전에 했던 거랑 비슷하죠. 그래서 극단적으로 조금 말씀드리면, 네, 이렇게 양 끝의 길이만 같을 뿐만 아니고, 이런 곡선도요. 이런 이제 그 직선 하나 이렇게 딱 들고 올 때마다, 자를 때마다 그 길이가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갖고 올 때마다. 뭐 임의로 이렇게 들고 온 거거든요. 임의로 갖고 올 때마다, 예를 들면 원리가 아까랑 비슷하죠. 요 길이랑 요 길이랑 요 길이랑 전부 다 두 칸으로 같다는 거죠. 말하자면 검은색으로 쓸게요. 그냥. 또 이렇게 잘라도 길이가 다 두 칸으로 같아요. 또 이렇게 잘라도 길이가 두 칸으로 다 똑같아요. 자, 이렇게 만족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넓이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얘가 넓이가 S가 된다면, 평행선에 대해서 이 부분도 평행사면 넓이 S고, 이렇게 생긴 도형도 넓이가 S가 되는 게 카바렐리의 원리고 적분의 아이디어예요. 이게
그래서 아르키메데스도 이 포물선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얘를 계속 잘라가지고 실진법이라 해가지고 실제로 이 영역의 넓이를 구하기도 합니다. 이 아이디어랑 비슷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번에 나온 수능 문제도 뭐 이렇게 이제 좀 연구가 돼 있으면은 이걸 확신하고 이제 풀 수가 있는 건데 나왔으니까 우리가 분석을 한 거거든요. 한번 그 방향으로 풀어볼게요. 다른 방향으로 풀이는 제가 최초 풀이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뭐 유리근 후보 정리나 이런 거 쓰기 위해서 6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뭐 이런 것들 정적기 이런 거를 한번 써보는 의미로 정석적인 풀이를 한번 해봤고 좀 이제 직관이 빠르고 이제 이렇게 분석이 좀 되신 분들은 바로 이제 이걸 쓸 수가 있는 원리예요. 한번 소개를 드릴게요. 자, 먼저 읽어봅시다. y는 x제곱 마이너스 5x와 직선 y는 x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직선 x 이꼴 k가 2등분할 때 상수 k 값을 묻고 있죠. 자, 그러면 이 곡선은 일단 기본적으로 인수분해를 해주면 x 하나 묶이고 x 마이너스 5니까 0점이 0과 5거든요. 그리고 위에서 출발해서 짝팅 홀통 처리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그림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y는 x를 그려보면 우리가 이렇게 들어간다 그죠? 한번 그려볼게요. 네, 이렇게 그려주고 그럼 이 교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교점은 y를 교량 역할로 두고 이 두 개를 등호를 딱 줘버리면 x가 넘어가니까 x제곱 마이너스 6x가 되는 것이고 x로 묶어내면 0과 6이 되는 거니까 이 점의 좌표가 6이 된다는 거는 우리가 암산으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점의 좌표는 6이 되는데 지금 y는 k로 x 이꼴 k로 이 영역의 넓이를 2등분 하도록 한다는 했거든요. 이 전체 영역의 넓이를 x 이꼴 k로 빵 잘라서 2등분을 시키고 싶다 했어요. 한번 풀어보세요. 제가 그 방금 우리가 열심히 공부한 걸 토대로 지금 이 x 이꼴 k가 누군지 바로 혹시 나올 텐데 지금 이렇게 해버리면 이 k 값은 뭔지 바로 감 오지 않나요? 지금 왔어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돼요? 원래 이거 넓이 구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위에 거 빼기 밑에 거잖아요. 우리 적분할 때 위에 거 직선이잖아요. 지금 y는 x 위에 거 빼기 아래 거 이렇게 처리하잖아요. 근데 계산하지 않고도 그 다음에 뭐 0부터 뭐 k까지 뭐 6까지 뭐 이렇게 조사를 해야 될 텐데 근데 아까 우리가 그 까발릴리의 원리 그리고 아까 우리 그림 그렸던 이거 그 잘랐던 거 생각해 보시면 이런 이 지금 초록 색깔 선 있죠. 이걸 생각해 보시면 실제로 위에 거에서 밑에 거 빼면 요 길이죠, 요 길이. 요렇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 맞죠? 맞아요?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지.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라인을 그대로 타고 들어가 볼게요. 이걸 계산하지 않더라도 그죠? 위에 거에서 밑에 거 빼면 실제로 이 순수한 길이가 이렇게 올라가는 꼴이잖아요. 이렇게 점점. 맞아요? 양수가 되잖아요. 밑에 거 빼면.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제 점점 줄어들어서 마침내는 직선에서 직선 빼면 0이 되고 이 부분도 끝점에서 직선에서 빼면 0이 되니까 위로 볼록인 이런 이차 함수가 될 수밖에 없단 말이지. 직선에서 그 이차 함수를 빼니까 아까 우리가 봤다시피 그죠? 그래서 이런 이제 위로 볼록인 이차 함수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대략적인 그림은 이렇게 된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 길이랑 이 길이는 같아요. 같은 라인에 대해서. 뺄 뿐이니까. 그다음에 뭐 이 길이랑 이 길이는 또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이게 실제로 점의 좌표가 x 좌표가 0이고 6이고 넓이도 그대로 지금 똑같이 따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얘의 넓이를 이등분하는 x 이꼴 k나 이 녀석에서의 같은 라인은 똑같다라는 얘기니까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넓이를 이등분한다. 자, 그러면 지금 결국은 이 초록 색깔 넓이 빗금친 거나 여기 아랫부분에서 x축과 이루는 이 녀석의 넓이는 똑같은 거니까 딱 정확하게 아까 우리 봤다시피 반이 되는 0과 6 사이에 딱 절반이 되는 이 지점 이 지점이 되는 x 이퀄 k가 우리가 찾는 영역이 절반이 되는 넓이가 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 답이 바로 나오는 형태였어요. 이게 아는 사람은 x 이퀄 3에서 영역의 넓이가 정확하게 예를 들면 이 영역 넓이랑 이 영역 넓이는 똑같아요. 또 이 영역 넓이 뭐 똑같으니까 동그라미 치도 되겠네. 이 영역 넓이랑 요 영역 넓이는 다 똑같아요. 여기까지 포함해서요. 그렇죠? 아까 높이도 실제 똑같았잖아요. 그래서 x 이퀄 3으로 바로 찍을 수가 있는
그런 형태의 문제로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막 우리 적분을 하고 유리근 후보 정리 쓰고 적분 또 구간 나눠서 2개 하고 뭐 이렇게 3 점짜리인데 시간 안 끌고 빠르게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우리가 연습을 할 필요가 있어요. 격자점이 어떻게 분포가 되는 것도 똑같거든요. 이쪽으로 그대로 딱 연결이 돼 가지고 그래프 해석을 용이하게 할 수 있으니까 잘 정리를 좀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8번 다른 방법으로 좀 풀이를 했고 저도 오랜만에 새로운 거 좀 발견해서 기쁘기도 합니다. 어 그래서 어쨌든 고생하셨고 다음 시간에 계속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